참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맥을 연구하고 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과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평인지맥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뭐죠? 평인지맥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우리 목표는 평인지맥이라 했는데, 뭐 질문을 하면 안 되겠군요. 질문을 드리면 안 되겠고, 뭐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신경.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건 평인지맥이 되니까 예, 우리는 평인지맥이 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안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몸으로 느껴보면서 하는 건데, 객관적인 어떤 테스트가 있냐 이거죠. 임상 자료나 임상으로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게 없죠. 추측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지층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저 두 개를 같이 맞추는 상태, 평인지맥 상태가 전 뇌동맥의 압력비, 그래가지고 이게 CVRP라고 하는데, CRP라 하는데, 셀러브로머스큘러 플레셔 레이쇼라 해서 그게 1대1 그 비율이 전후 뇌혈관의 압력이 똑같은 상태가 되면 이게 평인지맥이라는데, 그 상태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맞추어지면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가 좋은지 몰라. 2500년 전부터 평인지맥이라서 그 상태가 되면 참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요라고 하면 대답이 없죠. 그래서 오래는 사는데, 오래 살면서 오래 사는 것도 좋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오래 안 살아 건강하지 못할 바에 일찍 죽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래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정신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제일 문제인데, 혈압이 그만큼 혈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혈압이 중요한데, 혈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정신있게 살아야 되고, 정신있게 살려면 뭘 이렇게 혈압을 볼 게 아니라, 혈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혈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 활동을 하는 뇌혈관의 압력이 중요한데, 뇌혈관의 압력은 막연하게 볼 게 아니라 그 비율을 통해서만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진행성을 찾아볼 수 있다. 진행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체중만을 봐갖고는 그 사람이 뚱뚱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말랐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50kg다 그러면 말랐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키가 40밖에 안 돼. 뚱뚱한 거예요. 야, 몸무게가 100kg네 라고 하면, 와, 뚱뚱하냐고, 키가 1m 95야. 그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비율적인 비교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 압력도, 또, 우리가 심장의 혈압도 마찬가지로 적정 혈압과 적정 비율이 있는데,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혈관의 압력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 비율이 최소한 2개의 동맥이 같이 나란히 있다는 얘기는 2개가 가져야 될 부담도 나눠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개가 부담을 나눠 가졌을 때 그래도 부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 2개가 나란히 압력의 비율을 똑같이 나눠 가졌을 때를 이걸 물리적으로 우리가 평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완전한 압력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태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압력비가 있는데, 내압비, 압력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거를 성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성이다, 2성이다, 3성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개의 상태가 똑같은 상태가 있다. 아주 평인 상태가 있다. 근데 이 평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 요 정도도 평인이라 봐주면,
요 위로, 다시 말해 여기가 부돌이라고 보면, 부돌이면 어디가 큰 겁니까? 양증이다. 그럼 어디가 큰 거죠? 총경이 큰 거예요. 밑에가 크면은 음증, 추골이 큰 건데, 이걸 가지고, 예, 예, 추골.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의 병이라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장애병이라고. 장애병이라고. 그래서 이 추골보다 총경이 어느 정도, 요 정도 조금 클 때, 총경보다 추골이 조금 클 때, 요 상태로 그냥 일성. 이걸 이름하여 무슨 일성? 요거 부돌일성. 요거는 뭐라 합니까? 총골일성. 요거보다 조금 더 클 때, 요거보다 더 큰 차이 날 때, 이때는 요거를 그래서 이 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삼성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날 때 어느 쪽이든 촉구가 많이 크든 부돌이 많이 크든 이래 되면 일단 이걸 우리는 뭘로 본다 우선은? 야, 일단은 물기 문제구나. 이때는 물기 문제는 뭐에 문제가 됩니다? 영양, 소화기, 영양, 소화기 이래 되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볼 때 이쪽에는 뭡니까? 음증은 장의 습성은 장이라는 건 뭘 하는 거죠? 모든 영양분을 저장 보관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기와 영양분을 과다 저장 보관했으니까 삼성 나오겠죠. 그럼 이쪽에서는 어떤 상태가 된다? 영양이 과다 저장된 상태. 반대로 이쪽에는 영양이 과다 배출된 상태. 되겠죠? 둘 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죠. 뚜렷하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반대쪽은 뭐가 돼야 된다? 반대쪽은 뭘 가져올 수 있다? 상대는 반대쪽이죠. 결핍을 동반한다. 하나가 삼성이 되려면 상대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삼성 차이는 한쪽은 아주 적어야 미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면 항상 저 반대쪽에는 이쪽이 삼성이고 이쪽은 부도 총경동맥 안 띄어야 됩니다. 총경동맥이 삼성 되려면 반대쪽으로는 추골동맥과 요골동맥은 어떻게 된다? 총골은 안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항상 결핍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성에서는 어디의 문제다? 체온 온도의 문제다. 그리고 이성은 온기의 문제다. 체온 문제다. 그리고 온기의 문제, 체온의 문제. 그러면 이쪽에 온기를 너무 보관하고 있고 이쪽은 온기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이쪽과 이쪽의 문제인데, 근데 사람이 온도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체온을 보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간에게 완전적으로 체온을 보관할 수는 없게 돼 있죠. 왜? 항온 동물입니다. 항온. 신체를 계속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지. 열이 높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골수가 녹아서 죽게 되죠. 그러면도 열이 날 때가 있다. 야, 우리 애가 38도더라, 39도더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 몸이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 이름하여 뭐라 합니까? 열 쏠림 현상이다.
열이 특정 부위에 쏠려서 나는 것을 우리가 발열이라든지 고열이라 하지, 실질적으로 온몸에 골고루 퍼져야 될 열이 특정 부위에 집중돼서 모여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발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체온 조절이라는 것은 무조건 체온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쪽으로도 체온이 부족하고 이쪽으로도 체온이 부족해, 이 상태는. 요 정도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체온이 부족하다는 것은 체온이 떨어질 때는 음증으로는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주고, 이쪽은 음증에서 이성은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주고, 양증에서 그 문제는 척추 질환에 영향을 준다. 왜 그랬습니까? 음증은 몸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음증은 앞쪽이기 때문에, 신체 전반부이기 때문에 뇌를 중심으로 해서 심장과 신장에 호르몬 계열의 문제가 오고, 양증은 뒤기 때문에 등 쪽으로 나타나는 온도 조절이라서 척추 문제에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몸의 어디 부위? 물기는 전면 부위. 여기는 어디 부위? 후면 부위. 후면 부위. 후면 부위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일성인데요. 요 단계, 여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가장 사람이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의 치료 목표는 어디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압의 비율을 저렇게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 평인은 언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평인이 되려면 언제 된다? 네? 잠잘 때 죽을 때입니다. 죽어야 평이 됩니다. 죽으면 평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도 죽을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잠잘 때입니다. 이 잠도 아주 이 내용은 제가 수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골머리 쓰고 수없이 생각해서 여러분께 오늘 드린 말씀,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이건 굉장한 논문인데, 써야 될 논문인데,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여러분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하시라라는 개념인데, 잠자는 것과 죽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와 공통점. 공통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잠자는 것과 죽은 것. 네? 호흡을 방어하게. 아, 호흡을. 차이. 맞네. 숨 쉴 때, 잘 때는 호흡하고, 죽을 때는 호흡 안 하고. 자율신경이 움직이면 잠자는 거고, 안 움직이면 죽는 거고. 자율신경이 호흡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 자기 알아서 움직이는 거. 틀을 돌린다든지, 뭐 자기를 모르게 스스로 돌린다. 맞습니다. 자율신경은 스스로 우리가 불수익은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살도록 해주는 게 자율신경 중에 불수익은인데, 그게 움직이는 그럼 의식 속에서 봅시다. 의식 속에서.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잠자는 것과 죽음의 그 공통점 의식 속에서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꿈 꾸는 거, 꿈 안 꾸는 거. 꿈 안 꾸고 잘 때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기억을 못해 꿈을 다 꾸죠. 죽어도 기억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잠결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는 거랑 죽음이나. 그래서 잠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라고 그래요. 렘이 뭐냐 하면, 뭐 영어입니다. 죄송합니다. Rapid Eye입니다. Rapid Eyes Movement입니다. 무슨 뜻이죠?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잠을 말합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은 지 혼자서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것을 렘 수면이라고 하고, 비렘 수면은
지 혼자 눈동자가 안 움직입니다. 그럼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중에서 어떤 게 진짜로 푹 사람이 완전히 잠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렘 수면이 완전 수면 상태고 비렘 수면이 가수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렘 수면에 몰이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비렘 수면을 몇 번을 걸치면 비렘 수면 1단계, 비렘 수면 2단계, 비렘 수면 3단계, 그 다음에 렘 수면 갔다가 다시 또 비렘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인체해부학 공부할 때 거기에 수면에 대해서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짧게 자더라도 깨어나게 자는 분들이 있고 오랫동안 자도 깨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렘 수면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 요때가 하면 깨우네. 근데 렘 수면을 저때 하는 어떤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차이는 하나 뭐냐, 푹 자느냐 안 자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눈동자가 마음껏 움직인다는 얘기는 왜 잠에서 눈동자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냐, 눈동자가 낮에 만약에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데마다 사람은 피하겠죠. 쫓아다니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행동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막 갑니다. 그런데 완전 수면 상태에서는 눈동자가 막 움직일 때는 완전 수면 상태는 뭐가 되냐,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죽어 있어야지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이때 목류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목류병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자기는 기억 못하는데 온 동네 푼데 산동네 다 돌아다니는 거 갔다 와서 온몸에 흙이 치트반죽 되어서 기억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렘 수면 중에 근육을 통제하는 능력을 아직 살아있을 때 됩니다. 근육이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돼야 되는데 눈동자는 움직이는데 근육은 지 맘대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통제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렘 수면이 오면 목류병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완전 수면이라는 것은 신체가 어떻게 된다? 눈동자만 움직일 뿐이지 사진 어떻게 되죠? 모든 근육은 축 늘어져야 돼요. 많이 늘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상태를 한번 다르게 말하면 무슨 상태가 아니다? 죽은 시신의 상태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태가 됐을 때만이 완전 복구가 가능합니다. 완전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리차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신체의 기능이 회복되고 재생되고 환원되고 재충전되는 그 시간이 바로 수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자고 나면 깨어남을 느끼고 에너지를 다시 받아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렘 수면 상태입니다. 그 수면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렘 수면 상태 사람 내가 안 잡아보다 압니다. 왜? 이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삼성, 이성, 일성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험하느냐? 어디가 제일 위험하느냐? 독성이 제일 많이 쌓일 때 위험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독성이 제일 많이 쌓일 때 위험하고, 피로물질이 제일 많이 보유했을 때 위험하고, 제일 힘들 때가 그때 위험하죠. 그걸 겪지 않고서는 제일 힘들 때 그때 죽고, 제일 괴로울 때 그때 죽고, 제일 피곤할 때 죽게 되는 겁니다.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그때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아플 리가 있습니까? 어린애들 금방 태어났는데 아플 일도 없어요. 잘 먹고 잘 놀고 하는 애들이 딱 한 번 힘들게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면 힘들게 운다? 잠자고 싶을 때 못 잘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한다. 자고 싶을 때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때 애들이 그래요. 사람도 제일 힘들 때 언제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애들이 잠들어야 되는데 잠 못 들고 보채는 그 시기다. 그 시기가 짧으면 괜찮은데 그 시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결국 뭐다? 명을 단축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다가 그때 잠은 아주 개운하게 자고 굉장히 졸리다가 갑자기 뭐 정말 좋아하는 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노래나 좋아하는 상황이 바깥이 바뀌 음식이 나오면 그때 잠이 확 깨어나면서 뭡니까? 다시 에너지가 살아나죠. 그죠? 그거는 이쪽으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단계를 안 들어가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그 상태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충전된 에너지는 없으면서 다시 또 쓰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만성 피로로 가는 계속 과정이죠. 여기서 갑자기 이래 있다가 요래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벗어나는 이런 방식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벤트 자극인데 그 자극이 카페인도 되고 술도 되고 마약도 되고 노름도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르러지는 그 비율이 있단 말이죠. 저 상태 수면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높은 수면 상태로 오기 바로 그 직전에 뇌압이 전구 뇌동맥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알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졸음운전을 바로 예방할 수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저 상태에 들어온 사람들을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어디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어디로? 수면 상태로 벗어나도록 넣어줘야 되는데 잠잠 환경이 안 된다 이거 잠잠 환경이. 또 저런 상태가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이고 매일 그렇다. 그러면 생명이 쫙 다가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환경이 안 되는 이 평일을 잠자는 상태처럼 재생해주는 거, 활동하면서 재생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강제적으로 평인지를 만들어서 맥을 조절해주면 잠을 안 자도 이 단계에 간다 이거죠. 그래서 침 꽂으면 그냥 잠이 확 오는 사람도 있고 침 꽂아서 침을 맞고 나면 페이지를 떼고 나면 다시 진짜로 잠자는 것 같은 에너지가 살아나고 재생이 된다. 이 상태로 이게 인큐베이터와 같은 거죠. 이 안에 계속 넣어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리커버리 합니다. 제 표현이 어떻습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 하나 하고요. 네. 그러면 평소에 우도 일색이든 종부 일색이든 일색이 잡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성이 계속 잡히는 분은 그 맥을 2성, 3성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은 얘기죠.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뒤갔다 나와야지 바뀐다는 겁니다. 쉬고 나와야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바꾸는 게 더 나빠지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저 단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쁜 거를 먹어도 벗어나지만 충분히 잠자게 해주는 것도 침 맞는 것이고 침을 맞으면 잠을 안 자더라도 침 평이지 만들어주면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움직일 때 활동력 할 때는 1성에 머무르지 않고 2, 3성에 간다는 겁니다. 1성에 계속 맥이 있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경로당 한번 가서 한번 우리 좀 죄송하네요. 사랑의 봉자리 절대 어르신 가보면 저기 있습니다. 그분들 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졸다가 자다가 잠깐 일어납니다. 근데 졸다 자다 해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졸고 주무시더라도 어디에 도달하지 못한다? 평인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REM, 렘 수면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평인지맥의 상태까지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침을 놓고 치료할 때 이제 목표가 생기고 상황을 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린 상태에서 견뎌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독극물 상태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기 전에는 간이 성한 상태로 죽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간단일성이죠. 그래서 이 평인의 개념과 렘의 개념, 수면의 개념을 그러면서 바로 침을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평인지맥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리고 평인지맥 그 근방의 사람도 어떠냐, 맥을 잡으면 이 사람 맥이 평인지맥 같아, 이걸 이 사람 맥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 엉터리인데 세상 제일 엉터리가 그 엉터리인데 이 원리를 모릅니다. 이게 주경으로 보는 맹질법. 굉장한 위험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뚫고 여기 치고 놔주는 게 바로 여기를 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하시는 말씀, 침 맞고 나면 다음날 뭐라 하냐면 잠 잘 잤다고 합니다. 평인심 만들어줍니다. 렘수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온몸에 잠자는 동안 몸을 여러분 잠잘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잘 때 몸 부석거리면 잠 안 옵니다. 자고 올라도 몸이 더 힘들죠. 왜? 전혀 노폐물 배출 안 되고 전혀 재생 안 되고 전혀 회복 안 되고 전혀 리차지 충전이 안 되니까 아침이라도 전날과 똑같은 그런 스트레스 상태,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그 독극물 속을 통과해서 쑥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은 사람이 저기를 가고 싶은데 이 잠자고 싶기 전에 몸이 편안하고 기분 좋을 때 잠자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 몸이 힘들 때 언제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옵니까? 자고 싶다는 거죠. 딴 거 필요 없다. 자고 싶다. 그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쑥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저는 굉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 졸음이 온다거나 예. 시간상으로 잠잘 시간 수시간 넘는다든지 이럴 때는 맥을 잡으면 일성이 나올 확률이 많겠네요. 확률이 많죠, 확률이. 그럼 그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안 나오면 건강한 거죠. 안 나오는 상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이승에서도 바로 들어가면 더 좋죠.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오래 이쪽에서 바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애들은 통닭 먹으라고 자다 일어나 통닭 먹고 또 자쁩니다. 보셨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쪽에서 가요. 이쪽에서 가요. 또 껴서 또 먹고 잡니다. 뭐 나가서 뛰어들면 축구하고 와라. 축구하고 쉬고 나서 땀도 안 식었는데 또 잡습니다. 우린 나가서 뛰고 오면 땀 식을 때가 3시간, 4시간 못 잡니다. 여기서 바로 어디 가는데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러 있을 때 할 게 없으면 뭐라도 잠이라도 빨리 자야 되는데 저 피로 물질이 많거나 간이 안 좋을 때는 잠조차 못 자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면증의 원인이 뭐였어요? 과민성 불면증도 있고 독성, 간성 그 불면증도 있다 했죠. 간이 아플 때 생각도 많아진다 했잖아요. 그래 그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요. 제가 이제 뇌압비 측정을 해보면서 계속 그래프를 보면서 계속 옛날에는 몇 번은 손으로 기억하고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그래프만 보니까 그래프만 보고 저걸 분석하고 이해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죠. 난 대단한데 죽기 잘못 했는데 그래서 평인지맥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뭡니까?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말해요?
옛날부터 아프면은 잠자는 것만큼 빨리 회복하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 잠자면서 다 재생한다는 거예요. 병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 가보면 전부 다 잡니다. 근데 그러면 자고 싶어 자는 거고 잠을 처음으로 가니까 재워서 자요든 자서 자든 잘 때가 사람의 신체가 가장 회복하는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나게 눈 뜨고 개나게 신경 쓰고 개나게 팔 움직이고 개나게 다리 움직이고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어떻게든 재우는 게 가장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재우는 그 자는 게 그래 재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안 재운 대로 자는 겁니다. 그래 아플 때 자꾸 졸립니다. 자는 게 제일 좋죠. 자야지 제일 빨리 낫거든요. 아픈 애는 그냥 알아서 자야죠. 자는 게 힘들지. 아니, 아프니까 어디, 여기 못 가니까 힘들죠. 근데 재울 수가 있으면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잠만큼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뭐냐? 잠만큼 회복력 생기는 게 뭐다? 우리는 억지로 잘 안 해도 침으로 수면, 렘수면을 우리가 도달할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회복력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평인지맥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그 원리다. 제가 좀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저 원리, 저거 이제 측정하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해는 되십니까? 설득이 되나요? 요거는 결과를 계속 이제 우리 실험해보면 나오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맥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수지침을 뭐, 두경요법을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 이해를.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수준은, 이런 수준은 세상에 없어요. 1성이 뭐다, 2성이 뭐다, 3성이 뭐다, 공식을 위해서 간신비, 단방이, 뭐 이거 공식, 이걸 외우니 안 외우니, 더 잘 외우니 못 외우니, 이거 하지. 저렇게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디서 생기냐? 바로 생명 3요소, 두경요법의 핵심이 뭐다? 생명 3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공기, 두 번째 온기, 세 번째 물기. 음축으로 물기를 보관하는 것이고, 양축으로 물기를 배출하는 것이고, 음축으로 그 체온은, 온기는 보존하는 것이고, 양축으로는 체온을 버리는 것이고, 음축으로 기를 모으는 것이고, 양축으로 기를 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뭐가 나왔다? 육기가 나왔다. 육기가 신체적으로 이동하는 그 길이 바로 육경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육경이 손으로 한 번 가고 다리로 한 번 가는데 수적으로 균형 있게 가는데, 수적으로 균형 있게 가는 데를 모아놓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 12개 경맥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알고 보면 결국은 요 상태라. 이 사지로 쫙 빠져서 몰랐냐? 결국 회복하려면 12경맥이 사지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뇌가 가장 안정되려면 사지가 조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생각하려고 동네가 백성들이 조용해야 되는데 여기 팔다리 지팔 지은 데로 가면 여기 가만히 회복을 못하죠. 가만히 살아놔야지 차가 어디 고장난지 보는데 이 팔 저 팔 지은 데 흔들면 뇌가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회복하기 위해서 사지를 어떻게 한다? 묶어놓는 거다. 그 묶어놓는 걸 뭐라 한다? 그걸 이름하여 렘수면이다. 그게 죽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지가 죽은 거다. 사지를 강제적으로 죽게 만드는 게 렘수면인데 우리 사지를 안 죽이게도 여기에 들어가면 그 원리가 된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침이 바로 렘수면의 그 침과 같은 역할이다. 이런 거죠. 어찌 피 튀기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영어로 써서 논문을 내고 이렇게 사이언티스트 내면 수억짜리가 되는데 여기서 말로 하면 이거 통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맥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 환자한테 좋은 맥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알아야죠.
첫째, 체형에 맞는 맥이 좋고, 활성화된 맥이 좋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맥, 활맥이 좋긴 한데, 어떤 맥이 위험하다? 일성에 가까운 맥은 위험하다. 일성에 가까운 맥. 일성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더 위험하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뭡니까? 지금처럼 졸린 상태가 제일 위험하다. 일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운전할 때도 졸리는 거고, 일할 때도 졸리는 거고, 살는 것도 졸리는 거고, 집에서도 졸릴 때가 제일 위험해요. 바로 이 경계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가고 요 안에 나오는 이 경계선상이 제일 위험한 선상이다. 생각해보세요. 자야 되는데 뇌가 한쪽은 많이 뜨고 한쪽은 저렇게 푸덕푸덕 뛰면 잠이 오겠습니까? 이때 몸이 어떻게 된다? 자면서도 뒤척이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이 나고 완전 몰입된 잠을 못 들죠. 저도 어제 또 그랬었습니다. 한 6시간 막 온 뒤척거렸대. 그 이거 생각하다 뒤척거렸는데 그래 한번 침 더 놓자. 침 더 놓고 나니까 아 저기 쏙 뛰가서 빠졌습니다. 그래 딱 2시간 자니까 깨어나게 아침에 일어나더만 램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 더 넣게 침 의도대로 놓고 싶으면 놓지만 나이 필요 없구나. 램수면 기가는 데는 저거는 많이 필요 없다. 정확한 한계. 그런데 뭐는 필요하냐? 아프다. 상부적 환부 이런 곳은 필요하잖아요. 뇌가 있다 해서 빨리 좋지 않은 건 아니니까.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곳은 아니면 몸이 안 좋은 곳은 그쪽에 좀 더 빨리 혈액을 공급해서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하고 통증을 없애려면 그쪽에 좀 집중해서 가야 되는 그때는 특정적인 상응요법이나 아니면 탁기 제거법을 통해서 탁기를 제거해서 그쪽만 가공해서 확장할 필요는 있지만 이 안에 포함되도록 해주는 것은 침의 개수가 여러 개지.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가르치기 없고 다 끝났구나. 조미료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나구나. 하나님 숙제가 떠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세부적인 부분적인 조직을 회복하고 재생하고 통증을 경감시키고 하는 데는 거기에 또 다른 목적에서 그래서 평인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과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의 침은 무조건 두 가지가 따로 있다. 그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려 잘 배워서 잘 생각하고 잘 설명하고 그리고 제발 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요법이다? 이건 수지침 아닙니다. 이거는 두경요법입니다. 두경요법. 두경 모니터링 저거 치료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두경 뷰어도 되고 두경 모니터링 시스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파급력 있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말씀입니다.